비가 오면은 무릎 관절 쑤시는 분들 계시죠? 이 관절염 환자분들이 주로 그러신데 오늘 이 얘기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네. 남북한 최고의 한의사입니다. 서경환, 김일성 전 주치 그리고 왕혜문 한의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서 원장님은 머리를 오늘 관절염 시원하게 없으시죠? 올리셨어요? 아니, 모르겠습니다. 헤어를 코디를 엄청 잘해주시대요. 관절염 없으시죠? 젊어 보이셔서. 아, 없지요. 무슨 내 나이 아직 몇인데 벌써 관절염 얘기하고. 퇴행성 관절염 보통 언제부터 옵니까? 보통 나이 드시면. 그 일반적으로 한 50이 좀 넘으시면 슬슬 네. 들어오는데 한 60 정도 돼야 60 오지요, 정도. 근데 일반적으로. 요즘에는요, 그게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관리를 잘못하면은 사실 때 20대에도 오는 경우도 참 20대도 많아요. 오거든요. 그리고 지금 석 원장님 남자분이니까 출산을 안 하셨잖아요. 출산을 하는 이제 엄마들은요, 아이 낳고 나서 관절염도 많이 오거든요. 그러면서 뼈바디가 막 다 욱신욱신한다면서요? 네, 한번 맞습니다. 낳고. 굉장히 아프죠. 그러면 그런 그 애출산한 엄마들은 그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처럼 비만 오면 막 쑤셔요? 그렇지는 않아요. 조금 다른 게 그때 이제 산후 관리를 좀 잘하면은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는 있지만은 산후에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교통사고 난 후에도 왜 비 오는 날 날씨가 안 좋을 때 예. 아프잖아요. 그것처럼 네. 순환이 떨어지고 기압이 낮아지면은 굉장히 통증이 심해져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릎이 아픈 거하고 무슨 퇴행성 관절. 예. 이거 좀 다른 얘기죠. 그러니까 퇴행성이라는 거는 그 젊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없어요. 간혹 있긴 하지만 예. 일반적으로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이 관절이 이게 퇴화가 되면서 이게 경화되고 붙어버리고 심하면 이게 이상 충식이 일어나고 무릎이 정상에 비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이게 부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. 항상 예. 아프지는 않아도. 네. 그러니까 퇴화가 된 부분이거든요.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로 회복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. 그러니까 치료가 이게 예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픔이 없애거나 있지 않습니까? 네. 예. 통증을 완화하는 정도 치료지. 그 치료가 되려면 사실 상당히 그 시간과 그 많이 예방할 수 겁니다. 있는 법은 있습니까? 얼마나 사실 있는 우리가 겁니까?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 관리예요. 전체적으로 먹는 네. 거라든가. 왜냐면은 먹는 게 일단은 균형 잡히지 않으면은 뼈 관절이라든가 근육 부분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예. 이 관절을 막을 싸고 있는 부분에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네. 첫 번째.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식사를 이제 주요시해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운동법인데 가사 노동이 굉장히 많거나 안 좋은 자세로 특히 어머님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면은 무릎 관절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. 예. 또 한 가지는 운동이 좋다 해서 많이 하는 거는 좋지만 네. 잘못된 자세로 통증이 심한데 강요하게 되면은 통증이 더 심해져요.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무리하지 않는 상황 안에서 운동하시는 것이 중요하죠. 그러면 지금 그냥 무릎이 아픈 거랑 네. 그 퇴행성 관절염이랑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까? 우선 그 나이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. 네, 우선 그쪽으로 볼 수가 있고요. 네. 정확하게는 뭐 우리 의사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겠죠. 근데 일반 관절염은 이렇게 관절 부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이질 않아요.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보다가 좀 통증이 감소되면 가놨는데 네. 퇴행성 같은 경우는 벌써 무릎이 이게 변형이 와 있어요. 변형이. 이만큼 커져갖고. 그게 눈에 보이나요? 보이죠? 달루죠.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내 다리가 이렇게 각선미가 날씬했는데 네. 그게 미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릎이 이렇게 두둑이 돼 있어요. 네. 그래 관절 자체가 유연하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거구부조하는 이런 형태로 있어요. 예.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퇴행성은 그냥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고요. 그렇죠.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아요, 예. 처음부터는. 근데 여자분들은 왜 힐 신으면은 오랫동안 신는 사람들 보면은 발가락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네. 그게 이제 심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는데 그것처럼 무릎 관절도 왜 우리가 무릎 관절도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안 생기다 점점 이제 마모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안쪽부터 많이 아프게 돼요. 그리고 심하게 되면 튀어나오게 돼요. 굉장히 모양이 많이 병양이 되죠.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면은 육안으로뿐만 아니라 본인 네. 스스로도 많이 아픈데 그 정도까지 오면은 수술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. 그게 50대부터 이제 서서히 들어오죠. 네. 시작된다 이거죠. 여자분들이 또 많고요. 여자분들이 많은 거는 그 임신, 출산 출산하고 이런 것 관계고요. 때문에도 특히나 관계가 왜 있는 건가요?
남자분들보다 관절염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. 그게 왜냐하면 일하고 아까 말씀하신 뼈 기능이 여자분들 호르몬하고 여성 호르몬하고 급격한 관계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갱년기를 걸치면서 네. 호르몬 숫자가 확 떨어지거든요. 아, 갱년기까지 또 예, 겹치는군요. 골다공증이라든가 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. 여기서 관절염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. 그 시기에 원론적으로 또더좀 갱년기- 네. 중요시하게 해야 되겠네요. 예, 그렇죠. 갱년기 이후에 일반적으로 거의 심하게 네. 많이 진행이 되죠, 병세가.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관절염 좀 잘해야 되겠군요. 네. 자, 속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 한중 정상들이 오후 4시 45분에 이제 단독 회담을 좀 시작한다고 합니다. 저희들이 좀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관절염 환자분들이 여기 이제 무릎이나 네. 이런데 뜨거운 거 좀 올려놓고 그러면 시원하시다고 네, 해요. 이 실질적으로 뭐 효과가 있는 겁니까? 그러니까 뜸찜 뭐 이런 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? 아주 효과가 있죠. 물론 치료를 받으려면 그 병원에 가서 한의원에 가서 전문의자 선과 치료를 해야 되지만 내가 그 관절이 아파서 지금 당장 거동이 좀 힘들다, 너무 아프다, 앉았다 일어서려면 너무 힘들고 무릎이 아파서 이제 계단을 못 걸어갈 정도다. 전기가 째릿째릿 오지, 이 통증이 괴로워요 완전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장 급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. 이게 따뜻한 걸 뜨거운 거를 대고 있거든요. 근데 어떤 분들은 뜨거운 걸 대라니까 하루 종일 거기다 있지 않습니까? 뜨거운 걸 대고 이렇게 다니시거든요. 화상 입어요. 예. 네. 근데 그 화상 입을 정도까지 만약 뜨겁지 않더라도 예. 오랫동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. 예. 그러니까 뜨거운 거란 것도 내가 오늘 지금 거동을 해야 되는데 아프다 그러면 그때 한 10분, 20분 뜨겁게 좀 찜질 쭉 하시고 그다음에 좀 주무르시면요. 예.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통증이 완화돼요. 그다음에 걸으시면 그다음에 잘 걸려요.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예. 제가 환자를 쭉 보다 보니까 네. 이런 좋은 치료를 걸쳐서 잘 휴식하고 관리하면 좋은데요. 너무 이렇게 찜질하거나 침을 맞거나 이러면 좋아지거든요. 일시적으로. 그러니까 더 다니시는 분이. 특히 우리나라 어머님들은요. 네. 아주 활동력이 많아요. 그래서 치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많이 다니시는데 중요한 거는 치료 끝나고 나서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든요. 예.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언제 뜸 치료라든가 침 치료, 약물 치료가 많잖아요. 중요한 거는 외상으로 해서 급작스럽게 붓거나 할 때는요. 냉찜질이거나 침치료하면 쉽게 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만성 관절염인 경우에는 반드시 온열 치료와 더불어서 왜냐하면 기능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네.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환자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. 그러니까 아무리 침 효과가 좋다고 하지만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나사가 풀린 경우에는 우리가 기계에 나사가 풀리면 나사를 조이면 되는데 안에 기름칠을 해야 되는 경우에 무조건 나사를 조이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다 풀어지게 돼 있거든요.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좀 만성 환자는 온열 네. 치료를 좀 해야 되고 네. 일시적으로 좀 아프신 저희들이- 분들은 뜨거운 찜질이 낫다. 창.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무릎에 대한 치료는 일반인들이 민간요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네. 치료는 어차피 전문가들에서 병원에서 침을 막 또 약을 네. 쓰시던 거기에 맞게끔 체질별에 따라 처방을 할 거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장 아픈 거가 좀 없으면 내가 좀 걷는 게 좀 편하겠다 이거 아닙니까? 네.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러시죠. 맞아요. 조금만 나으면 이제 다 낫다고 생각하시고 맞아요. 막 이제 활동하시죠. 그래서 사실은 금방 부딪혀서 삐졌고 아프고 외상으로 해서 그런 경우는 왜 찬물 찜질 위주로 가고 냉찜질 위주로 냉찜질. 가고. 네, 찬물. 그래서 벌써 오랫동안 벌써 돼 있는 경우는 뜨거운 걸 가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 뜨거운 거를 대면 근육 쪽에 혈액순환이 되면서요. 그다음에 네. 좀 풀리거든요. 그러면 관절이 또 유연하기 때문에 통증 덜 느껴요. 단 너무 오래 해서도 좋지는 네. 않은 거고. 그러면 관절염에 예. 좋은 음식도 있어요. 고양이 삶아 먹으니까 그 관절 좋은 그런 거 얘기 이렇게 좀 그러신 분도 들리죠. 있어요, 실제로. 네. 그 호골이라고 있어요. 호골? 네. 그 호랑이뼈. 호랑이 뼈. 네, 그것도 그걸 또 어떻게 뭐 쓰는 거예요, 아프고요? 그걸? 아니 있어요. 있고 그걸 있어요? 이제 중국 쪽에서는 있고 그걸 갈아서 약으로 예전에는 많이 쓰였지만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약재들이 다양하지 않고 식품들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희귀 약재들을 쓰였지만 지금 사실 그런 약재보다 더 좋은 식품이라든 약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고양이 거죠. 삶아 먹을 필요 없어요? 아, 효과는 있어요? 고양이 삶아 먹는 게? 우리 그 평양에서는 이 고양이 뼈를 가지고 많이 좀 이 관절에 활용해요. 네. 민간요법. 실제로요? 예, 실제적으로. 호랑이도 어차피 고양이과예요. 그렇죠. 그렇죠. 예, 고양이과거든요. 이렇게 이 뼈를 이렇게 푹 끓여서 구워 먹는 방식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게 구워서 있지 않습니까? 약간 뼈를 구워서 예.
이 가루를 내요. 네. 그 가루를 내 갖고 그거를 이게 밀가루 같은데 이게 섞어 갖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서 허리라든가 이게 무릎이 간절히 아플 때 그 부위를 딱 붙이고 한 반나절씩 있다가 그 며칠씩 또 하고 나면 통증이 완화돼 갖고 붓기도 내리는 그런 그 민간요법이 좀 있습니다. 실제로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? 예, 차도 있어요. 이거 동물 보호 차원에서 말씀 잘해 주셔야 됩니다. 이거 네. 괜히 그 집고양이들, 아니 그 거리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아니 괜히 사라질 수 약용으로 있습니다. 저기 약재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네, 약용으로? 네. 근데 우리가 이거 말고도 왜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참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리고 특히 여름철 되면은 열도 많이 나고 붓기도 많이 붙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이런 동물성 약이 아니라 식물 중에서도 율무가 관절염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한약재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니까 네, 우리가 율무 하면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네, 근데 특히나 이 율무는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주고요.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요. 그래서 예. 이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주위가 굉장히 퉁퉁 붓고 아프잖아요. 이 부분을 내려주고 염증을 해결해주고 특히 여름철에 열나고 붓는 거를 가라앉게 해주기 때문에 이 몸이 조금 붓고 뚱뚱하신 분, 관절염 있으신 분은 참 좋으세요. 관절염 있는 분들에게 운동은 쥐약입니까? 좋습니다. 봐가면서 해야 돼요. 그거는요. 살살 물속에서 걷기. 저는 좀야 그 부분에서 그 양방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 내린 거하고 제가 내린 그 치료 방법에서요 관절에 관한 운동의 부분에서 좀 달리하는 부분이 간혹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부딪혀서 상처가 난 다시 말해 타박으로 일어난 이런 병은 움직이면 안 돼요. 운동하면 안 운동하면 안 되거든요. 되고. 그리고 관절염도 있지 않습니까? 일반적으로 아프지만요. 그걸 극복하면서 움직이셔야 돼요. 네. 그러면 반대로 운동을 네. 자주 하는 사람은 관절염에 덜. 덜 하죠. 근데 아무래도 지나치게 그렇겠죠. 제가 이게 항상 임상적으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면은 네. 회진센터에서 지나치게 운동 중독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관절에 마모가 와요. 아. 왜냐하면은 이 근육이라든가 관절에 무리한 이 압박을 줬기 예. 때문에 오긴 네.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절이 상하게 되면은 전문 이 센터에 가서 물어보시면은 관절 외에 그 주변에 있는 근력을 강화시켜 준다든가 인대를 강화시키면은 예. 도움이 됩니다. 네. 하여튼 과하면 뭘 좋지 않아요? 네. 뭐 먹는 거든 뭐 운동도 그러니까. 너무 예. 오랫동안 지속되면 좋을 거 않았습니다. 보약도 1년 12달 먹으면 보약으로서 효능이 떨어집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럼